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2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가자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교황이 통화를 했다. 그 제목에서 보신 그런 내용이에요. 에르도안이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이것과 이제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벌어진 상황들을 이제 겹쳐서 보면서 우크라이나 증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이 가자 전쟁, 이미 세계 이론 전쟁으로 이제 번지고 있고, 교황마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이걸 모를 리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든의 등을 떠미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역시 이스라엘의 힘이다. 자, 그것이 어떤 이제 어제 공감의 시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시절에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는 시점에서 경쟁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어서 끝물이 아닌가,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접한 이 뉴스를 보면은 에르도안이 아까 제가 대문 사진에서 교황 표정 잡은 거 보이시죠? 같은 영상에서 온 거거든요. 거의 에르도안이 교황을 꾸짖었다. 세계 영혼의 아버지이자 세계 정의의 아버지, 하느님의 현신.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서방권에서는 거의 통용되는 말이죠. 그가 이런 가자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영국, 프랑스, 유럽 내에서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영혼의 아버지이자 정의의 사도인 교황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꾸짖었다. 따져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자 사태에 직역을 해보면 입 닫은 국제적 조직이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교황 네가 부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카톨릭이 죽어도 너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펴보던 곳이 있어서 바티칸 뉴스입니다. 바티칸에 사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와요. 10월 26일 날이니까 거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뉴스가 나온 거예요. 몇 시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교황이 가자 사태에 대해서 에르도안과 통화했다. 그럼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은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전문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세 장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예요. 기사 순서대로. 교황청 대변인인 모모가 에르도안과 교황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 즉 이것은 바깥에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사를 보고 정말 그랬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이스라엘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제3자 양쪽의 추이를 보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도 궁금하고, 여러 군데서 이 보도 사실이 사실이냐고 물어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확인했다니까 confirmed 돼 있거든요. 자, 이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에르도안이 요청을 했다. 자,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있는 튀르키예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한 축인 카톨릭의 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과 배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좀 해봐. 이게 지금 네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지.
이런 거 하자고 종교가 있는 거잖아. 가장 깨끗한 데가.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가자 지구의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드라마틱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티칸에서. 자, 이제 교황의 반응이 나옵니다. 교황은 슬픔을 표했고, 분노가 아니고 슬픔을 표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나도 내 입장이 있다. 네. 모든 것의 최상위에 있는 모든 세속의 것을 넘어서는 곳에 있는 것이 교황이 아니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슬픔이라는 단어에는. 그리고 한 말이 결론이 뭐냐? 누구의 욕을 하진 않았어요. Two state solution 그대로 옮겼습니다. 두 국가, 두 민족에게 두 국가. 즉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특별한 위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이 기독교한테도 유대교한테도 성지고 이슬람한테도 성지다. 예, 이슬람한테는 한 4대 성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탑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동쪽 서쪽 나눠서 양쪽의 수도로 다 하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돼 있죠. 자, 이것은 뭐냐? 미국이 예전에 하던 이야기, 오바마 그리고 마음 바뀌기 전에 바이든이 하던 이야기,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 그 외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엔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이걸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품을 물죠. 자, 이런 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고 대한 희망을 피력. 희망을 피력. 나는 힘이 없다? 아니죠.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특히 서구 사회에서 그럼 많은 가톨릭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말을 시키니까 이 말을 했다. 요 정도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나오네요. 튀르키예 당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교황한테 전화해서 교황한테 따져 물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그래서 뭐 교황이 이런 답변도 했다는 이야기도 실렸겠죠. 정말이야 확인을 했고 그것을 확인을 해준 거다. 자, 교황에게 큰 우려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이거는 에르도안의 상당한 어떤 안목이다. 경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무슬림과 기독교는 적이에요. 옛날에 그 십자군 정벌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록 교황을 한테 험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가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슬람이라고 교황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근본적인 아픈 곳을 찔렀다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그러니까 교황이 상당히 열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뱉은 말이 저 정도 말을 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슬람이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서방의 종교 지도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에 속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건 초월하는 문제 아니야? 근데 네가 벽을 가지고 있니? 이슬람과 기독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지 않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게 특히 정부가 먼저 이것을 튀르키예 정부가 먼저 이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의미죠, 그 의미. 자, 그리고 이 짧은 글이지만 끝에 이렇게 맺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10월 22일 날 교황은 바이든과 20분 정도 통화했다. 세계 분쟁과 평화로 향하는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대화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했다. 22일이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은 바이든이 급하게 이스라엘 방문하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한 때입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폭파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그 폭파도
하마스 지시다 라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한 그 이후에요. 예.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죠. 바이든이. 자, 지난번에 몽골 가라 하니까 몽골로 갔잖아요. 북미 종전선언 예비적인 미팅으로서, 예비적인 어떤 사전 작업으로서. 근데 그 사이에 바이든이 마음 바꿨잖아요. 그래서 교황에 저도 다뤘습니다만 몽골 방문은 참 희한한 방문이 됐다. 몬골과 교황 양쪽 다 너무나 어색하게 긴 빠진 그런 미팅이 됐었거든요. 교황은 바이든에게 엄청나게 언짢아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 감정도 묻어서 이번 에르도안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미국아. 바이든 네가 한 말이잖아. 이스라엘 가기 전에 두 민족에게 두 국가 옛날 오바마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양쪽에 수도로 삼자. 그것도 옛날 오바마가 했던 말이고 그 오바마 때 부통령 했던 사람이 당신 아니냐.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 했지 않냐 당신이. 나도 그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세계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게 예전에 뭐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했을 때처럼 모든 지역이 십시일반으로 미국의 편에 서주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투표를 하면 우리는 밀릴 정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있죠. 가자전쟁 휴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반발했죠. 저는 어제 이 이제 언급을 소개드리면서 이게 미국의 영향인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스스로의 판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교황의 언급을 보면은 어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유엔 사무총장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론 중에서 크게 밀리는 거예요. 둘 다 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자, 당장 저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일단 정치 세계의 지도자, 세속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한테 이거 종교 지도자가 뭐 한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종교도 아닌데 거기에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죠,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1등이에요. 개신교 지도자들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은 불교 지도자들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수천 명의 생목숨이 죽어나간다. 2천 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종교가 종교임을 포기한 것이다. 세속의 정치 지도자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혼탁해져 있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예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에 그들 불교, 기독교의 종교를 세웠을 때, 입지를 세웠을 때 뭐 그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약한 자의 편에 섰어요. 그때 힘있고 강한 자, 기득권자들은 수많은 논리와 또는 힘으로써, 물리적인 힘으로써 탄압을 했겠죠. 그걸 견디게 중심을 잡아줬잖아요. 약한 자의 힘이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혁명가들이에요, 전부 다.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넘어 지나니까 과연 종교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심하죠, 우리가 더. 예. 불교, 기독교가 뭐 양두마차인데 쌍두마차인데 그들 각각이 다 세속화됐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주일에 예배 부를 때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으며 법회에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큰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 별로 없다고 봐요. 자, 이거는 상당히 큰 경종을 울리는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뭔가 크게 뒤집어졌다.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말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월이 지나면 너희들가 날 배신할 것이다.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잖아요. 석가모니도 이야기했죠. 예,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뜻은 흐려질 것이고 세상은 혼탁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 이름을 내세울 것이다. 내 이름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이다. 석가모니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가 지금입니다. 예, 세속의 정치 지도자만 못하잖아요. 자, 뭐 이런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브레이크트루 뉴스라는 곳에서 가져온 건데 2016년 기사죠. 향후 10년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 380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약 40억 불씩 지원을 한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전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5조 원 정도 지원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 왜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냐? 미국 내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일단은 살짝 높지만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은 이제 경로에서 가져온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하는 돈이 자그마치 2,600억 달러다. 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300조. 30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300조 원. 예. 그렇지만 46년부터니까 옛날 물가 인상률까지 고려하면 그거를 훨씬 넘는 돈이죠.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왔다. 예. 자, 이 말은 뭐냐? 비록 오바마나 바이든이 이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런 전통이 있다. 그 핵심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위에 동영상인데 이걸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국회 의사당 앞이에요. 네, 의사당 앞에 이제 밤에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 변조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인터뷰하는 대상은 누구냐? 미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우리말로 하면 국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유택의 미국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이제 이게 보면 자료 준비하고 이런 거 좀 많은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들끼리 이야기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자지구의 이런 제노사이드다. 예, 인종 청소 같은 일이다. 인종 말살 정책이다. 나는 유태계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유태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미국에 있는 유태계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보낸다. 예, 숨기지 말고 말하자.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예. 그리고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역량이 부족하다. 예. 그들이 법안을 내거나 의견을 낼 때 많은 부분은 이익 집단들,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 집단들이 가져다 준 내용을 그냥 읽는다. 자기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기는 많은 국회의원들 지역구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고 제대로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이 있는 곳도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이익 집단을 위해서 쓰면서 오늘 본 그런 사례들이겠죠. 정작 자기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무관심하다. 그게 미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 이제 국회 방송들을 보거든요. 뭐 요즘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니까 관련된 영상들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미국보다는 정치가 싱싱하다.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눈빛이 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 아직은 새로워지려고 한다. 더 나아지려고 한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 지금 잘못하면 세상에 외톨이 되겠어요? 미국이. 자, 그래 따지면은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막 80%, 70%, 80%, 90%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만 한 번 더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2년도에 미국 제 여론조사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 55%, 지지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 41%.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해온 미국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또 강력한 지지를 선언한 미국, 이 지지율의 대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압도적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젊은 유택의 미국인이었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대별 차이예요. 미국도 보면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은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아까 유택의 미국인도 이야기를 했죠. 유택의 미국인 사이에도 이런 세대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내 이론 지형과는 다른 압도적인 정책적 미국 정부 차원의 지지가 있다. 의회 차원에.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잡고 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미국을 휘어잡고 있다. 이게 허언이 아니다. 단지 흔한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 보면은 지금 이 시카고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 바이든이 급하게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 압박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이든한테. 결국은 네타냐후의 힘에 굴복한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죠. 첫 번째 군산복합제 갔다 와서 의회에 140조 원을 요청했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합쳐서 그 중에 70조 원 정도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약 70조 원 정도가 방산업체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방산업체만 배불리고 그 돈은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하늘에. 그리고 그 돈은 빚을 내야 되는 돈이기도 하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융권의 압박이다. 자, 전 세계 금융에서 특히 서방에 있어서 금융권의 핵심은 유태인들이 지고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돈을 이자놀이를 하는 것을, 또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던 중세 시대에 뒤로 이 집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유태인 계열이었죠.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 돈을 불려줬다. 뭐겠습니까? 그 과거에 그죠. 돈 놓고 돈 먹기 한 거죠. 고리대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유태인들의 명성이 손상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유럽 대륙이 쇠약해지고 미국이 힘을 얻으면서 그 자본이 유태인들과 함께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거죠. 뭐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 증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관련된 책도 많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바이든의 가장 큰 목적은 내년 대선이에요. 지금 미국 경제가, 새로운 경제 위기가 지금 내일 당장 닥친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의 지지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금융권이 바이든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군산복합제와 뜻을 같이 했다. 이것이 바이든의 뜻을 급하게 마음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다.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왜냐? 지난번에 오바마 때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금융위기 있었죠. 그 모기지, 뭐 이렇게 파생상품 망가져가지고, 아직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죠. 엄청난 돈이 인출되는 바람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투자은행들. 자,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수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개선해 보자. 이런 모임을 개최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금융권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거기가 금융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계의 후손이다. 유태계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세들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뭐 모든 다 힘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이런 분위기예요. 썰렁하면 연출된 거죠. 그때 부통령 했던 바이든이에요.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바이든이 도중에서 마음을 바꾸게 하고 싶어도 왜냐 현실은 지금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불리하죠. 미국의 이해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불길을 낮추려고 행동을 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네타냐후가 바이든의 위에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자, 여기서 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간접적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룰까 하다가 못 다뤘던 사람이에요. 체스 프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외교관이에요. 상당히 고위직까지 했고 여러 나라의 중국, 아랍권 여러 나라의 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유명한 걸로는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미중 간의 국교가 정상화될 때 그때 닉슨 대통령의 통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통역을.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잠깐 간단히 검색해서 여러분한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14년 전부터 제일 위에 동영상 14년 전 오바마 때죠. 그 다음 9년 전 가운데 거 제일 밑에 거 2개월 전. 이 다 같이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미국 정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과도한 로비, 즉 이스라엘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람이에요. 되게 드물죠. 강력한 힘인데 그들이. 자, 그래서 이 오바마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도 핍박을 받은 거죠. 유태인 금융권한테. 사고를 쳐놓고도 수습하자 그러던 대통령을 냉대해 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첩보기관들의 이 업무를 하나로 뭉쳐서 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의 뭐 의장 정도를 오바마가 이 프리맨을 시키려고 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낙마를 시켜요. 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친이스라엘계 세력의 반대입니다. 그걸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낙마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계의 유태인들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쭉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며 미국 일반 여론과는 지형과는 훨씬 다른 일편단심 이스라엘 정책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프리만 할 말 많다고 봅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교황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은 두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새로운 독립국가의 수도가 되기도 해야 된다. 푸틴의 의견과 100% 판박이하고 같죠. 시진핑의 의견과 같고 주변 아랍 국가의 모든 의견과 동일하죠. 전 세계 여론과 동일합니다.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힘에 밀려서 바이든은 내년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았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을 뒤틀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될 노릇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위키피디아에 체스 프리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 뉴욕 타임즈랑 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시기는 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한 7, 8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거 체스 프리만 이야기입니다. 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이스라엘 정책과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것은 책임의 방기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정부 수장이 되는 것을 유태인 로비스트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만의 생각은 이런 유태인들의 로비가 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에 손상을 끼치고 이스라엘 스스로 죽는 길을 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이야기죠, 당연히. 7, 8년 전에 했을 이 이야기가 지금 현실인 겁니다. 바이든도 이걸 못 이겨내잖아요. 지금 이것을. 자, 그 와중에 바이든이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해서 왕위를 미국에 불렀죠. 지금 3일, 오늘 왔을 거예요. 3일간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예외적이죠. 이거는 바이든의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자, 외무부 장관이 왔으면 보통 외무부 장관끼리 만나는 게 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금요일 날, 우리 시간은 오늘인데, 우리 시간은 내일이겠죠. 바이든이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군함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중국 군함들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고 그 위로 미국의 함재기들과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비상사태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지금 미국이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지상군을 보낼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왜? 주위에 상륙할 항구조차가 없잖아요. 기지를 활용하기도 어렵잖아요. 주위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부른 건데 중국은 지금 수많은 부분에서 러시아와 코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발걸음을 돌리려면은 바이든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귀추는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